안녕하세요.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정석 이강옥 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살에 대하여 신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신살과 기타 신살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많은 살이 있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20여 개를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살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살, 관심 있는 살 위주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 순대로 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은 또 관심이 많은 백호대살이라든지 도화살이라든지 홍념살, 괴강살, 역마살, 삼재살, 기타 등등 이런 살들을 위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귀에 많이 익어 있고 또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살들을 몇 개를 뽑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백호대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대살은 갑진, 무진, 병술, 임술, 정축, 개축, 을미 이 7가지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중에 연주에 있으면 조상의 길흉을 아는 것이고, 월주에 백호대살이 되면 부모 형제가 흉화, 단명할 수 있고, 일주가 백호대살이 되면 부부간의 흉화, 단명할 수 있고, 시주가 백호대살이 되면 자손이 흉화, 단명할 수 있다. 백호대살은 급살, 흉화, 단명, 악살하는 것을 말하며, 백호대살은 충파가 되면 살이 없어진다. 백호대살은 일명 혈광살로 반드시 피를 부르는 성질이 있다. 과거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의미가 강했는데 현재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의미가 강하다. 편관이 강하고 양인살이 있으며 다시 백호대살이 있으며 백호대살이 있으며 길격이면 무관으로 크게 출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무관으로서 대운이 좋고 백호대살이 세운이나 월운에 있을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공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대운이 좋지 않을 경우 백호대살 운이 들어오면 인생에 있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를 보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운이 좋지 않고 제가 백호대살을 만났을 때 재물에 큰 손해를 보거나 송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오타들이 있으니까 읽다가 자꾸 멈칫거리지고 그렇네요. 예. 백호대살은 강한 흉살이 및 털림이 없지만 간혹 국가 간의 큰 전쟁 등에 무관으로서 큰 공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으며 길격이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오는 경우이다. 백호대살이 공망을 만나거나 불구, 질병이 발생하거나 횡폭, 시비구설, 관형, 불척재화 등의 흉화가 발생한다. 갑진 백호대살, 객사, 당뇨, 신병, 처의 흉액, 부모 형제 자매의 이산 등의 흉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을미 백호대살, 조실부모, 부부 이별, 처의 음독, 신병, 당뇨병 등의 흉함이 발생할 수 있다. 병술과 정축 백호대살, 부부 이별, 자궁질병, 산액, 무자식 등의 흉함이 발생할 수 있다. 무진 백호대살,
부부 이별, 산액, 유산 등의 흉함이 발생할 수 있다. 임술, 개축, 백호대살, 고집이 센 방면, 마음은 여린 성격이다. 부부 이별, 객사, 횡사, 단명, 자궁질병, 무자식 등의 흉함이 있다. 유년운,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생년일 때 가령 무진년 출생자가 무진년을 만나면 사회적으로 흉악한 운이 되어 월주가 무진이나 또는 다른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무진, 개축 등은 사주인 자가 무진년이나 갑진년, 개축년 등을 만나면 부모가 악사하며 아니면 형제가 악사하며 일주가 백호대살인데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갑진년, 개축년 등을 만나면 부부, 처 등이 악사하며 시주가 백호대살인데 백호대살에 해당되는 년을 만나면 자손이 악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궁합. 남자 여자의 일주를 대조해서 일주가 백호대살에 해당하는 무진일생인데 남녀 동일하게 무진일생이나 또는 여자 임술일주에 남자 임술일주가 되는 사주끼리 만나면 부부간에 흉사별한다. 흉하게 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서 백호대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도화살. 예전에는 도화살을 안 좋은 살로 보았는데 요즘은 도화살이 한두 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도화살은 임오술, 일지가 인오술인 사람은 이 도화살은 일지를 기준합니다. 인오술인 사람은 묘가 도하고 사유축인 사람은 오가 도하고 신자진인 사람은 유가 도하고 해묘미인 사람은 자가 도화가 됩니다. 자오묘유가 일지에 있다 해서 연월일시 주에 있다고 해서 도화가 아니고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인오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에 해당되는 사람이 묘유, 묘오, 유자 이렇게 되어야 도화라고 그러지 무조건 자오묘유가 지지에 있다고 해서 도화살이다 이러면은 그건 틀린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자오묘유가 있으면 약간의 도화 성향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도화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알고 있는데 듣는 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했을 거라고 나름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록 재미로 보지만 그것은 아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또 도화살을 연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을 일지로 보기도 하고 연지로 보기도 한다. 둘 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을 일명 패신살, 함지살이라고도 하며 사주 중 일지가 인오술일 때 타주에 묘가 있으면 도화살이 되는 것이다. 혹은 연지를 주동해서 보기도 한다.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일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는 첩을 두고 여자는 외간 남편을 가지게 되는 수가 있다. 일주는 배우자궁이지 않습니까? 일주를 배우자궁이라고 하기 때문에, 궁이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는 첩을 두고 여자는 외간 남자를 둘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100% 두는 건 아닙니다. 둘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주의 도화살이 일지와 시지에 있으면 남녀공이 호색의 경우가 있다. 호색 하다 하더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생각만 호색일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행하지도 않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분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분들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주 좋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지.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는 도화살이 작용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뭐 여유 있고 잘 산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남령의 경우 재나 관에 도화가 있고 길격이면 처덕이 있고 복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남녀 공이 도화살이 왕상에 있으면 미모이고 연예인의 소질이 있다. 도화살이 사수에 있으면 사기성이 있고 배응망덕하고 방탕한 경우가 많다. 왕상휴수사 들으셨죠? 거기에서 나오는 사수입니다. 여명의 역마살과 도화살이 중증하면 화류계의 여성이 많고 수기가 중증하면 엄난한 경우가 많다. 수기는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정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많으면 엄난하겠지요. 그 댓글을 다신 분 중에 그 동영상이 없어져 버렸던데 제가 없앤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어디 갔나 싶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없어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상 중에 없어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영상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텐데 혹시 없어진 영상을 발견하시면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영상을 다시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이 또 옆으로 샜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관이 아름답고 길격이면 화류계나 유흥업계에서 큰손으로 활약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경우가 있다. 일지나 시지에 도화살이 있고 또한 양인살과 동주하면 학식과 재능은 있으나 장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질병을 길게 앓는다고 장환이라고 썼습니다. 도화살은 형충파해를 대기하고 공망이 되면 오히려 좋다. 도화살과 현관이 동주하면 매사불성이고 박복하고 정관과 동주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복록이 있다. 도화살이 12운성에 사절 등의 쇠약한 12운성이 같은 주에 동주하게 되면 배엄망덕하고 교활할 수 있다. 도화살이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동주하면 복이 있고 사주 중 일간의 오행이 음인데 일간을 극해오는 오행이 양이 되면서 극해오는 오행이 있는 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제복이 많다. 유년운, 여기는 어리다는 유년이 아니고 허를 유자를 써서 세운을 주로 뜻합니다. 사주 중 일지를 주동해서 금년운과 도화살이 되면 남녀간에 바람을 피게 되며 재산에 손재도 있게 된다. 당년 태세를 주동하여 금년 태세가 묘년인데 사주 중 인호술 일생이라면 년을 주동해서 도화살인데 이때는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수가 있으며 또는 간부를 두는 경우와 남자는 첩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음 궁합.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를 대조하여서 남자 일주와 여자 일주의 년과 년, 월과 월, 일과 일, 시와 시를 대조하여 도화살의 유무를 확인한다. 남자 생년이 인호술인데 여자 생년이 묘년생이면 결혼 후 되는 일이 없고 남편의 앞날이 보장 안 되고 남자 월과 월을 주동해서 도화살이면 결혼 후 남자의 부모가 풍파가 시작되며 일과 일이 도화살이면 결혼 후 남자가 첩을 두고 남자가 인월생이면 여자가 묘일생이면 여자가 간부를 두고 부부 풍파가 일어나며 시와 시가 도화살이면 자손들이
불충하고 가산을 탕진하며 학업도 중단된다. 인호술이 묘가 있는 곳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다음은 홍념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념살. 홍념살도 도화살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또 학파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경향들도 있던데, 다르게 알려드리긴 곤란해서 저는 이 책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념살은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지 않습니까? 갑일간은 오화가 홍념이 되고 을일간은 신이 홍념이 됩니다. 이렇게 쭉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본인이 홍념살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은 오, 을은 신, 병은 인, 정은 미, 무는 진, 기는 장, 진, 경은 술, 신은 유, 임은 자, 개는 신. 이것이 이제 홍념에 해당이 됩니다. 홍념살. 그럼 홍념살에 대하여 여러분들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지 잘 들으셨죠? 갑일간이 내가 갑일간인데 지지에 오화가 있는지를 다 살펴보면은 내가 홍념이 한 개가 있니 두 개가 있니 없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념이 없습니다. 홍념살은 여색의 의미가 강한 흉성으로 남자의 경우 호색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농염한 기색과 바람기가 있다고 본다.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홍념살과 비슷하게 설명을 했네요. 도화살과 홍념살, 목욕살이 세 살들이 비슷비슷한데 비슷하면서 조금 틀립니다. 도화살은 복숭아 꽃을 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꽃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활짝 피면은 도화살이, 그러니까 도화가 만개를 하면 그 삼국지에 도홍결의가 나오죠. 복숭아 나무 꽃이 필 때 복숭아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만큼.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거든요.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홍념살은 이쁘다기보다는 유혹하는 끼가 있는 그런 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지요. 이쁜 척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홍념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살과 홍념살이 같이 있으면 이쁘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사람이 되겠죠. 도화살과 홍념살이 같이 있으면 그 남자 미칩니다. 그런 사람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도화와 홍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쁘고 유혹하고 하니까 남자가 홀딱 넘어갈 정도로 미모와 그 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목욕살은 조금 다른데 목욕살도 옷을 벗거든요. 옷을 벗는데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목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욕살은 옷을 벗게 되지요. 목욕살이 있는 사람은 옷을 벗게 되는데 목욕살은 돈을 위해서 옷을 벗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 홍념살, 목욕살이 조금씩 같으면서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 제다신약에 홍념살이 있을 경우 여자들의 인기가 많으나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여명은 편인이 강하거나 관살이 혼잡되거나 고란살, 과숙살이 있을 경우 화류계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명에 정관이 일위가 있고 재가 왕성하고 도화살이나 화계살이 있을 경우 길격이면 연예계로 진출하여 이름을 얻거나
연예계 관련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홍염살이 있는 여자의 경우 결혼 후는 대체로 순탄치 못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홍염살이 있으면은 남편뿐만이 아니고 요즘같이 외부인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남자도 유혹을 하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꼭 본인이 원해서 유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스스로 그런 끼가 발산이 되는 그런 살이 홍염살입니다. 남자의 경우 관성이 좋고 재가 왕성하고 홍염살이 있을 경우 여자들의 도움으로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이상이 홍염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좀 과하게 많이 설명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괴강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강이라는 것은 길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흉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괴강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진일주와 임진일주, 무술일주와 경술일주가 괴강입니다. 이 네 가지가 괴강에 해당이 되고 이 사주에 이 괴강이 서너 개 있으면 대단한 길격입니다. 두 개만 있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괴강살은 매우 강력한 살로 길격인 경우는 대부귀를 누리고 이 괴강살인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다. 큰 부자. 뭐 수백억 수천억대의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흉격인 경우는 강렬, 횡폭, 살생, 재양, 요사, 그러니까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요절과 같은 말입니다. 요사 등으로 사안이 극단으로 작용한다. 길한 경우 매우 길하고 흉한 경우 매우 흉하다. 사주의 어느 기둥에 있건 간지가 모두 해당된다. 남자의 경우 토론과 언쟁을 절개하며 자만심이 많고 결벽하다. 사주에 괴강살이 많을 경우 오히려 귀격으로 발달할 수 있다. 괴강살이 있는 지지가 형충파해가 되면 이상한 곤액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여명의 경우 대체로 미모이나 결혼 운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잔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사주에 괴강살이 있고 형충파해가 있으면 몸에 상처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인생의 풍파가 많다. 이상이 괴강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옥살. 수옥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살은 생일이 인오술의 자가 수옥입니다. 생일이라면 일간을 얘기하죠. 신자진의 오가 수옥살이 됩니다. 사유축의 묘가 수옥살이 됩니다. 해묘미의 유가 수옥살이 됩니다. 그러면 인오술의 자가 수옥살이 된다 했으니까 그 인오술의 왕지인 그 오화와 충이 되는 자수가 수옥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진은 자와 충이 되는 오가 수옥살이 되겠죠. 사유축은 유와 충이 되는 묘가 수옥살이 되고 해묘미는 묘와 충이 되는 유가 수옥살이 되겠습니다. 신중에 출생한 자가 자년생, 진년생이 사주 중에 오가 있으면 신년, 원숭이띠에 출생한 사람이 자년, 이 쥐띠나 용띠생이 사주 중에 오가 있으면, 그러니까 신자진이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사주에 오화가 있으면 수옥살이 있는 사주가 되는데 형모소에 간다는 살이다. 포로로 잡히든지 감금당하든지 즉 감옥에 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직업을 형무관, 경찰서 등 공직생활을 한 자는 살의 작용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수옥살이 되는 곳에 공망이나
충파가 되면 수옥살이 해소되며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수옥살이 있는 사람은 뭐 형무관이나 경찰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수옥살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살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하기를, 이런 직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옥살은 일명 제살이라고도 하며 시비, 쟁투, 송사, 이별, 음해, 차사고 등을 불러온다. 사고 발생의 경우 장기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옥살과 동주한 오행이 귀신이면 사고 질병과 시비 다툼, 상해 관제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사주의 흉살이 중중하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다. 유년운, 세년의 사주 년지를 주동하여서 신년생이 오화를 봉했다든지 진년생이 오화를 맞이했을 때는 관액을 주의하며 혹은 수술을 하게 된다. 타수옥 살도 동일하다. 궁합, 남자 일주가 신자진 일생이 여자 사주 중 일지가 오일생이면 일지대 수옥살이 된다. 이런 궁합이 만났다면 결혼 후 3년 이내로 남자가 옥중 생활을 하든지 관제 구슬을 받게 된다. 일지 외는 보지 않는다. 수옥살은 일지만 봅니다. 다음 도화살. 도화살 했지요. 다음은 역마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마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역마살도 연지 기준을 합니다. 연지 기준으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있지요. 이 연지 기준으로 자는, 그러니까 쥐띠는 인이 있으면 역마가 되고, 축은, 소띠는 해가 있으면 역마가 되고, 호랑이띠는 인은 신이 있으면 역마가 되고, 토끼띠 묘는 사가 있으면 역마가 되고, 용띠 쥐는 인이 있으면 역마가 됩니다. 뱀띠 사는 해가 있으면 역마가 되고, 역마살이 되고, 오하는 말띠 오는 신이 있으면 역마가 됩니다. 양띠 미는 사가 있으면 역마고, 원숭이띠 신은 인이 있으면 역마입니다. 유는, 닭띠 유는 해가 있으면 역마고, 술은 신이 있으면 역마고, 돼지띠는 사가 있으면 역마입니다. 역마는 인신사이가 있으면 역마가 되는데, 인신사이가 단지 있다고 해서 역마가 아니고, 이와 같이 연지에 이런 띠에 해당이 될 때 역마가 되는 겁니다. 역마살은 연지를 기준해서 본다. 연지나 일지의 삼합국의 맨 앞 오행과 충대는 지지가 역마살이다. 역마살이 길신이나 흉신에 동주하면 그 작용이 길학은 흉학은 정강되어 나타난다. 역마살이 충되면 길신은 더욱 길하고 흉신은 더욱 흉하다. 역마살은 합이 되면 매사 덧이다. 일지에 역마살이 동주하면 항상 분주하고 직업의 변동과 자리의 이동이 많다. 회사인의 경우 영업직의 종사자가 많다. 역마살이 공망이 되면 인덱이 불안하다. 역마살이 도화살과 동주하거나 충되면 타향에서 객사하는 경우가 많다. 역마살이 정제와 동주하고 길신이면 현철을 얻고 투기성 사업의 종사자가 많다. 사주상 재관이 길신에 해당하고 역마살을 대동하며
사주 원국이나 운노에서 형충되면 주마가편이라 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복록이 있다. 다음은 여러분들 또 많이 들으시는 화개살 있죠. 화개살. 화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살도 연지를 기준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여기서 자는 진에 해당이 되고 자는 진이 화개고 축은 축이 화개, 이는 술이 화개, 묘는 미가 화개, 진은 진이 화개, 사는 축이 화개, 오는 술이 화개, 미는 미가 화개, 신은 진이 화개, 유는 축이 화개, 술은 술이 화개, 해는 미가 화개가 됩니다. 진술충미가 있다고 해서 화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의 연지와 같이 해당이 될 때 그때 화개살이 되는 겁니다. 12신살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작하여 아래 항목을 참조한다. 화개살이 사주에 있으면 문장이나 예술에 뛰어나며 지혜롭다. 화개살이 인수와 동조하고 길격이면 큰 학자가 된다. 화개살이 공망을 만나면 출가지인이다. 화개살이 이 출가지인이라는 말은 종교를 가진다는 얘기겠죠.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녀가 된다든지 신부가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지요. 수녀가 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개살이 편인을 대동하고 중신이면 무속이나 성도, 역술가의 명이 많고 부모와의 연이 적으며 평생에 걸쳐 예기치 않은 재액이 많이 따른다. 화개살과 사주에 고신살, 과숙살이 있으면 고독한 명이고 남녀공이 결혼운이 적으며 산사를 좋아하고 출가지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화개살 사주에 고신살, 과숙살이 같이 있으면 이 고신, 과숙이 고독한 살이지 않습니까? 더 고독해지겠지요. 그래서 결혼운도 좋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사에 가는 걸 좋아하고 선임 비슷하게 중 비슷하게 행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삼재살. 삼재도 많이 쓰지요. 이 삼재를 악용해 가지고 돈 벌어 먹는 사람도 많지요. 살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살 하나를 가지고 돈 벌어 먹으니 얼마나 대단한 학문입니까? 자, 삼재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는 우리 보통 입삼재, 눌삼재, 출삼재 그러죠. 인호술 이제 삼합을 가지고 얘기하죠.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호술 그러니까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에 있는 사람은 신유술 해서 신이 입삼재, 들삼재, 유가 눌삼재, 술이 날삼재가 됩니다. 인호술은 신유술이 삼재죠. 해묘미는 사오미가 삼재입니다. 신자진은 임묘진이 삼재고 사유축은 해자축이 삼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나오지요. 뭐냐고요? 인호술의 맨 앞에 있는 인과 신유술의 맨 앞에 있는 신이 충을 하지요. 인신충. 그럼 해묘미의 해와 사오미의 사가 충을 하지요. 사해충. 신자진의 신과 임묘진의 인이 충을 하고 사유축과 사유축의 사와 해자축의 해가 충을 합니다. 외우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외우기 싫은 분은 그냥 조김표 보시면 됩니다. 삼재는 삼합되는 생년의 맨 앞에 지지와 충이 되는 해에 들어오고 3년을 머물다 빠져나간다. 제가 설명하고 똑같네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괜히 설명했네요. 예를 들면 인년생이라면 인호술 삼합국이 되므로 맨 앞
지지인 인과 충이 되는 신년부터 덜삼재가 시작된다. 뭐 제가 설명이 더 쉬운 것 같은데 뭐 일단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재는 충사를 동반하고 들어오므로 입삼재시 덜삼재죠. 흉사가 다발하고 출삼재 때는 정도가 덜하다. 삼재는 파재, 이혼, 교통사고, 관제구설, 질병 등의 흉사를 발생시킨다. 삼재가 대운의 귀신운과 같이 들어올 때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용신이나 희신과 같이 들어올 때는 덜 심각하다. 그러니까 삼재가 대운의 귀신운과 같이 들어올 때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하니까 요때 좀 조심하면 되지. 삼재라고 무조건 조심하고 뭐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굿하고 부적 쓰고 이거 뭐 돈 많으신 분 하셔도 됩니다. 뭐 성인은 선택을 본인이 책임하에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하셔도 되는데 뭐 괜한데 돈 쓰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아내에게 선물 사주시고 자녀분들에게 선물 사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덜삼재가 고신살, 과숙살, 병부살, 환신살, 교신살, 상문살, 조객살과 대동하고 또한 사주상 재성과 충을 일으키며 대운과 세운의 격을 받을 경우에는 상처하거나 이혼한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이 복잡한 걸 가운데 거 다 빼고 뭐 덜삼재 때 이혼하니 상처하니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엉터리죠. 엉터리 맞지요. 아울러 사주상 관성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남명은 직장을 잃거나 사고사를 당하거나 관제구술건이 생기고 여명은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녀공이 애정 문제로 인한 송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랬지 발생한다고 안 했지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원진살.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자꾸 안 좋은 것만 하게 되네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원진살 정도 하고 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원진살. 원진살은 조견표를 보시고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원진살을 대모살이라고도 한다. 원진살이 있는 사람은 성질이 횡폭하고 강직하며 남을 피해주는 일이 많다. 원진살은 암기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주에 원진이 있으면 용모가 떨어지고 코가 낮고 입이 작고 눈은 모가 나며 수족은 굽고 음성은 탁하다.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운성에 왕, 생 등의 길청이 있으면 도량이 넓고 사절 등이 있으면 언어도 막지 못하고 음식을 욕심내는 하류인이다. 이것도 별로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하겠네요. 관부와 동주면 관액이 있다. 급살과 동주면 매사 대흉하다. 원진은 합이 되면 살이 없어진다. 원진이 있는데 세운에 다시 원진이 되면서 급살, 망신 등이 겹치면 해를 더욱 크게 당한다.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원진이 있으면 음성이 크며 성질이 날카롭고 간부를 두고 타남과 간음, 간통을 하는 일이 많으며 공망이나 합이 되면 살이 소멸한다. 원진운이 오면 바람이 휘날리는 것과 같이 하는 일이 흔들리면서 중운이 된다. 일지나 시지에 있을 경우 처자와의 연이 박하다. 인성이 원진이 되면 부모와의 연이 적고 관성이 원진이 되면 자식이나 직장과의 연이 적으며 재성이 원진이 되면 처나 부친 그리고 재물과 연이 박하다. 여명은 관성이 원진이 되면 남편과의 연이 박하다. 몇 개를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으로서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정석 이광옥님이 적으신 책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는 부분들은 제가 올렸던 영상들과 다 모든 것이 중복이 되는데 또 어렵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쳐도
필요하신 분은 알아서 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